함께 늙어간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고단한 일일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42해가 되도록 그 사람은 제 옆에 늘 당연히 있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저녁이면 TV 앞에서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은 우리 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올해 74신 남편 영수가 쓰러진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온 영수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소파에 주저앉더니 곧이어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와 팔의 힘이 약해졌고 말도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게 되었어요. 병원 의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짧은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부터는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가족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영수의 혈압약, 혈당 강화제, 뇌혈관 개선제까지 총 9개의 약을 시간에 맞춰 준비해야 했어요. 아침 식사도 영수가 삼키기 쉽도록 모든 반찬을 잘게 썰어서 내놓고 국물은 짜지 않게 간을 맞춰야 했죠. 처음 몇 주 동안은 이런 변화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아픈 남편을 돌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영수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니 더 애틋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괜찮아, 영수야. 천천히 나아지면 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이런 말을 하며 영수의 등을 쓸어주고 재활운동을 함께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수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며 미안해했어요. 여보, 내 때문에 고생이 많아. 빨리 나아서 다시 예전처럼 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영수의 몸은 생각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병이 든 후로는 성격까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문지방에 발을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재빨리 부축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영수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데다가 물건을 갖다 놓은 거야? 내가 넘어져 죽으면 좋겠어. 영수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문지방이 조금 높아서 발이 걸린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헛것을 본다는 소리야. 그때부터였을까요? 영수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병들고 약해진 것에 대한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영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는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영수를 깨워서 세수시키고 양치를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와주고 재활운동을 함께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일까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영수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혼자서는 일어나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따라 일어나서 부축해드려야 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저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가끔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그도 회사 일이 바쁘고 자신의 가정이 있어서 매번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어요. 둘째 딸 미영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했죠.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영이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구나 싶어서요. 실제로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영수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도 않고 크게 나빠지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관리하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즈음부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중년에는 시부모님 모시느라, 이제 노년에는 아픈 남편 간병하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가져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꿈꿀 수 없게 되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함께 어디 가자고 할 때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해야 했죠. 미안해, 영수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가볼게. 그런 말을 몇 번 하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저녁 식사를 거의 다 끝내갈 때였어요. 갑자기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이 뭐야? 왜 이렇게 짜? 내가 환자라고 아무거나 먹이는 거야. 영수야, 짜지 않게 간을 맞췄는데. 혹시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입맛이 없어서 당신이 성의 없이 만들어서 그런 거지. 예전에는 그래도 먹을 만했는데 요즘엔 정말.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40년 넘게 정성스럽게 해온 음식에 대해 그런 말을 듣다니. 더구나 영수의 건강을 생각해서 소금도 줄이고 기름기도 빼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요. 영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건강 생각해서 간을 맞춘 건데. 건강, 건강. 맨날 건강 타령이야. 그런 맛없는 걸 먹으면서 오래 살아서 뭐해? 차라리. 영수가 하려던 말을 채 끝내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영수는 살고 싶다는 의지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영수가 잠든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서 했던 서약이 생각났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야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영수의 우울감이 심해지더니 하루 종일 말없이 누워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재활 운동도 하기 싫어하고 약 먹는 것도 귀찮아했어요. 영수야, 약 먹을 시간이야. 또 약이야? 먹어봤자 나아지지도 않는데 뭐 하러 먹어. 그래도 먹어야 더 나빠지지 않잖아. 더 나빠지면 어때?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영수는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갔고 저를 향한 태도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제 잘못이라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영수가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중얼거리는 말들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차라리 그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으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영수가 아픈 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들으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42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듣다니. 그런 날이 계속되면서 저도 모르게 영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보살펴드렸는데 점점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을 줄 때도 밥을 차려드릴 때도 마음보다는 의무감이 앞섰어요. 영수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보, 요즘 나한테 차가워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매일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돌봐주는 건 고맙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잖아.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영수가 맞는 말을 한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간병 생활에 지쳐서 영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나쁜 아내인 건가? 남편이 아픈데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뎌내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저희 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매일 반복되는 간병 생활이었고 영수와 제 사이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영수가 화장실에서 실수를 했어요. 변기 옆에 실례를 해서 바닥이 더러워진 거였는데 영수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 변기가 이렇게 낮아? 앉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저는 그 더러워진 바닥을 치우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참고 조용히 치웠는데 영수가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변기 높이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환경 때문이야. 그 순간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영수야, 그만 좀 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매일 이런 식으로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해? 불평. 내가 언제 불평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 그럼 당신이 아픈 게 다 내 잘못이라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니, 정말 답답해. 내가 하루 종일 당신만 보살피느라 내 인생을 다 포기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어떡해. 그때 영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포기하지 마.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나는 짐덩이잖아. 그게 무슨.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의무감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거. 차라리 솔직히 말해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격해졌어요. 그래, 맞아. 가끔은 정말 그런 생각도 들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뭐가 된 거냐? 그런 생각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나도 사람인데. 영수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도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은 이미 나가버렸으니까요. 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74세 늙은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영수야.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정말 짐덩어리야.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지쳐서. 지칠만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내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죠. 영수는 더욱 침울해졌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 준호가 불쑥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저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한 다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우울증은 아닌가요? 우울증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지쳐 보이세요. 이렇게 계속 혼자서 돌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너도 바쁘고. 어머니,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복지관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요. 아버지께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남편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42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때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준호가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면 아버지는 어떡해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셔야 아버지를 더 오래 돌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늘 피곤했어요. 준호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영수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꽤 많았어요. 주 3회 요양보호사가 와서 목욕과 재활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루 종일 돌봄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수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남한테 신세지는 건 싫어. 그냥 당신이 돌봐줘. 영수야, 나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당신에게도 더 좋을 거야. 전문가라니. 나는 환자가 아니야. 하지만 며칠을 설득한 끝에 영수도 마음을 열었어요. 아마 그 큰 다툼 이후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신 날, 영수는 무척 어색해했어요. 평생 낯선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었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워낙 친근하고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점차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몇 달 만에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예전에 다니던 복지관 노래교실에도 다시 나가보았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수인이야,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영수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때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라도 하소연을 해야지.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영수를 돌보느라 저 자신을 너무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영수도 조금씩 변화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뭘 한다고 라며 시큰둥해했는데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보, 거기 김 할아버지라고 있는데 나보다 더 심해. 그런데도 참 밝게 사셔. 나도 좀 배워야겠어. 박 할머니는 남편분을 10년 넘게 돌보고 계시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수도 자신의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둘이서 조용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수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온 후였는데 평소보다 말수가 많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수가 먼저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정말 미안해. 아픈 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당신한테 화풀이한 건 내 잘못이야. 센터에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깨달았어. 나도 미안해, 영수야. 나도 너무 심한 말 많이 했어. 당신이 아픈 게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당신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어요. 영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재활치료도 받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고, 저도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받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영수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저도 영수의 상황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죠. 어느 날, 영수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든 작품을 가져왔어요. 찰흙으로 만든 조그만 화분이었는데, 모양은 좀 어설펐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여보, 이거 당신 주려고 만들었어. 못생겼지? 아니야, 예쁘네. 여기에 꽃 심어서 거실에 두자. 내가 손을 잘 못 쓰니까. 그래도 마음만은 받아줘. 그 작은 화분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수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봄이 되면서 영수의 몸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제가 장을 보러 갈 때 함께 나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벚꽃이 한창 예쁘게 피어 있던 때였죠. 영수가 제 팔을 살짝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산책한 게 없었지. 그러게. 작년 봄에 당신이 쓰러지기 전이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 시간 참 빨라.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하는 것. 이 모든 게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요. 천천히라도.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영수도 저도 이제 70을 넘긴 나이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더 소중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그냥 다 고마워. 내가 아플 때 돌봐줘서, 화낼 때 참아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걸. 당연한 게 아니야. 나도 이제 알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영수의 손이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힘있고 거친 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영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죠. 여보, 나 정말 무서웠어. 뭐가? 죽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게. 당신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제일 무서웠어. 바보야. 나는 당신이 아파서 슬펐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물론 힘들긴 했지만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당신한테 자꾸 화를 냈지.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나도 지쳐서 자꾸 짜증만 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울고 웃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여름이 되면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영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도자기 만들기 같은 취미 활동도 즐기게 되었어요. 저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영수를 돌봐야 할 환자로만 봤다면 이제는 다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보게 되었어요. 영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 아침 영수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손이 불편해서 조금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두 잔을 준비하더라고요. 영수야, 뭐해? 커피 타는 거야. 오랜만에 당신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받아든 커피는 조금 연했지만 그 어떤 커피보다 달콤했어요. 영수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그 마음이 더 소중했거든요.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더라.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마. 우리는 그렇게 조용한 아침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가을이 왔어요. 영수가 쓰러진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준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어머니도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전문가 도움받기 잘하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 영수가 쓰러졌을 때의 절망감이나 막막함은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식사 후에 영수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응, 도자기 교실에서 만들었어. 예쁘지? 와, 정말 멋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볼까?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었구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더 가까워졌구나.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수와 둘이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영수야.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 당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 내가 걱정했던 건 애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거든.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잖아. 예전에는 믿음직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더 인간적인 아버지가 된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아버지 말이야. 영수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싶어. 그래, 인생이 항상 평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거야.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영수의 말이 맞았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들이었죠.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비록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 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가 처음 쓰러진 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이 변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죠.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수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또 갑자기 왜? 그냥 매일매일이 고마워.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옆에 있고 저녁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예전만큼 든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따뜻한 어깨였어요. 영수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랑도 이 눈처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쌓여가고 있구나 하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수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아픈 게 당신한테는 힘든 일이었지만 나한테는 어떤 면에서 축복이기도 했어. 무슨 소리야? 아프기 전에는 당신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도 마찬가지야.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뭘?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 영수가 제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가 보였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수와 저는 새해 첫날 아침을 함께 맞이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당신도. 올해는 더 건강하자. 그래, 건강이 최고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작년 이맘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영수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영수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동네 복지관에 있는 가족 돌봄 교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김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10년 넘게 돌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내셨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원망스럽고 힘들었어요.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것도 우리 부부의 인생이구나 하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셨어요? 글쎄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건강했을 때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그런 사람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영수가 건강했을 때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는지. 그런 사람이 지금 저를 필요로 하는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가끔은 짜증내고, 화내고, 울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저는 완벽한 간병인이 되려고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지칠 수도 있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영수에게 그날 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 서로 이해하면서 천천히 가자. 가끔 다툴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4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기로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가 쓰러진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해서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영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든 작품들을 가져와서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줘요. 어느 날 영수와 함께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는데 오리 가족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 오리들 봐. 새끼들이 엄마 뒤를 졸졸 따라가네. 그러게 예쁘다. 우리도 저렇게 늘 함께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의지해야 하니까 미안해. 무슨 소리야.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예전에는 당신이 나를 더 많이 도와줬잖아. 그래도 영수야, 우리 결혼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 영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행복해. 갑자기 왜? 그냥 이렇게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밤에는 함께 TV도 보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수가 갑자기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이거 오랜만에 보자. 우와, 이거 우리 신혼 때 사진이네. 앨범을 넘겨가며 추억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왔구나 싶었어요.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함께 겪었네. 그러게.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데 다 소중한 추억이야.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도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고. 영수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함께 극복해낸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여름이 되었어요. 영수의 건강 상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악화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제는 간병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에는 힘들어 하시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 표정도 밝아지시고, 센터에서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지.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하는 거구나 하고. 준호와 통화를 마친 후 문득 처음 영수가 쓰러졌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절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어졌어요.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와 저는 단풍 구경을 갔어요. 예전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고 동네 근처 작은 산에 올랐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여보, 저기 단풍 정말 예쁘다. 그러게, 올해 단풍이 유난히 곱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단풍 구경하는 게 몇 년 만인지. 작년에도 못 갔으니까 2년 만이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영수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그래도 제 팔을 잡고 꿋꿋하게 걸었어요. 그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쉼터에 앉아서 쉬는데 영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그냥.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테니까. 그때 당신은 너무 슬퍼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나보다 당신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특히 아픈 후에 당신이 돌봐줘서 더 고마웠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영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 갖지 말고. 바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영수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도 느껴졌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다시 말했어요. 여보, 아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 기분 나빠하지 마. 아니야. 이해해. 우리 나이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는 후회가 없다는 거야. 당신과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함께 늙어가면서 정말 행복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특히 아픈 이후에 당신이 보여준 사랑. 정말 고마워. 그 덕분에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 영수의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영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의미였구나 싶어서요. 겨울이 되었어요. 벌써 영수가 쓰러진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네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영수도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며칠 전 둘째 딸 미영이가 미국에서 왔어요. 2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미영아, 우리 딸. 멀리서 고생 많이 했구나. 미영이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2년 전에 비해 많이 늙으셨거든요. 하지만 금세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도왔어요. 아버지, 미국에서 이거 가져왔어요. 미영이가 가져온 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견과류였어요. 영수가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고맙다, 미영아. 멀리서 이런 것까지.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실까봐 가져왔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큰아들 준호 가족까지 와서 정말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죠. 식사를 하면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멀리서 전화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미영아,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영수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희 어머니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가 이렇게 용기 있게 이겨내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영수야. 나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미영이가 당신을 보는 눈이 예전과 똑같더라.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가? 나는 아이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든든한 아버지는 못 되잖아. 영수야, 든든함이란 게 꼭 몸이 건강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든든함이야. 영수가 제 말을 곰곰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영수와 함께 맞는 4번째 새해예요. 처음 영수가 쓰러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4년째.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당신도. 올해도 건강하자. 응, 서로 건강 챙기면서 함께 살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이런 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영수의 약을 챙기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하고 병원에 다니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영수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데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와, 올해 벚꽃 정말 예쁘네. 그러게,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 매년 보는 건데도 볼 때마다 감동이야. 그러게, 사람도 그런 것 같아.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가끔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0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가끔은 영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픈 이후에 보여준 영수의 모습들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면들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영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또 갑자기? 아니,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된 이후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니? 내가 변했다고? 응,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어. 그리고 더 강해졌고. 강해졌다고? 응,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하고 당황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차분하게 대처하잖아.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영수를 돌보면서 저도 모르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그런가? 응,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고마워해. 그런 모습이 참 좋아. 영수의 말을 듣고 보니 저 자신도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진 거죠. 여름이 되었어요. 영수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크게 나아지지도 않지만 크게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정적이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처음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처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지금은 농담도 하시고 웃음도 많으셔서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영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영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영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나도 그걸 느껴.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글쎄, 처음에는 아픈 내가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아프더라도 나는 나니까. 그래, 맞아.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당신이 못난 건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행복해. 영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영수에게 잘 전해졌구나 싶어서요. 가을이 왔습니다. 영수와 저는 또 단풍 구경을 갔어요. 작년과 같은 곳이었지만 작년보다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요. 올해 단풍도 정말 예쁘네.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더 여유로워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작년에는 아직 어색했는데 올해는 자연스럽잖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작년에는 아직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올해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제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이었는데 영수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보, 이 김밥 정말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는 당신이 해주는 음식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끼 한 끼가 다 고마워.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들,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따뜻한 가을 햇살.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겨울이 되었어요. 벌써 영수가 쓰러진 지 4년이 되었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영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내가 편지를 썼어. 편지. 응, 당신한테 쓴 편지. 평소의 말로 표현 못했던 걸 써봤어. 영수가 내민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영수의 서투른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다. 내가 아픈 이후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켰는지.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우울해하면서 당신을 힘들게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도 꼭 하고 싶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이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40몇 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아픈 이후에 받은 당신의 사랑은 더욱 특별했다. 건강할 때 받는 사랑과 아플 때 받는 사랑은 정말 다르더라. 아플 때의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하다는 걸 느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당신을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영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영수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서요. 영수야, 너무 감정적이었나? 글씨도 삐뚤어지고. 아니야, 정말 고마워. 이런 마음을 편지로 써줘서. 나도 당신한테 편지 쓰고 싶어. 그래? 그럼 써봐. 그날 밤 저도 영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담아서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수와 함께 맞는 5번째 새해예요. 이제는 정말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서 다른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당신도 올해도 함께하자. 응, 함께하자. 간단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수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고 머리도 더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길이 우리를 선택한 거구나.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이 또 왔어요. 영수와 함께 벚꽃 보러 나갔는데 올해 벚꽃이 유난히 화사하더라고요. 매년 봐도 벚꽃은 참 예뻐. 그러게 해마다 이렇게 피어주니까 고마워. 사람도 그런 것 같아. 매년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 같아.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고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서 벚꽃을 바라보는데 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이상하지?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더 평안하고 행복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지. 진짜 중요한 게 뭐야? 함께 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영수가 제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견뎌냈다.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 맞아.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 영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영수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영수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저도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건강도, 완벽한 환경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도요. 오늘 아침에도 영수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 무엇이? 그냥 함께 있어줘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까지.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하루하루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감사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영수와 저는 오늘도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저희와 같은 부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저희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겠습니다. 영수가 방금 전 제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뭐 할까? 글쎄, 날씨가 좋으니까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 좋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걸어갈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배워갈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그런 사랑을. 오늘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그리고 이해해 주셔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수가 느릿느릿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보, 준비됐어. 응, 나갈까?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만의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가 말이에요.